안녕하세요, 케이블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면서 제 생각도 같이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거예요. 자, millennial had the largest drop in the home ownership race over decade. 주카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소유율이 지금 뭐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광범위하게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뭐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좀 세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그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큰 세대를 이제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젊은 세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40대 초반 이하의 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세대가 주택 소유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집값이 비싸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근데 거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파볼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지역별로 좀 다르기도 한데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이제 숫자라서 뭐 그냥 대충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뭐 81년생부터 96년생 그러니까 40대 초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세대가 보시면 그 주택 소유율이 2011년에는 44.1%, 그래도 반보다 조금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했는데 이 중에서도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도 자 25세에서 29세 굉장히 어리죠, 그죠? 저 때는 저는 집을 산다 이런 개념조차 없었을 때인데, 그죠? 물론 제가 그때는 뭐 돈을 버는 잡이 있을 때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군대 막 졸업했고 대학교 졸업했는데 저는 이제 돈을 안 버는 일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저 때는 집을 산다 이런 개념은 아예 갖고 있지 않았지만 캐나다에서는 무려 저 세대가 44%나 집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집을 빨리 가졌죠. 캐나다로 치면은 얘네는 제 주변의 사람들 봐도 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20대 초반이야. 그죠? 대학교를 빨리 가니까. 그리고 군대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돈을 막 벌기 시작하는 나이가 20대 초반이에요. 22살, 23살이면 23살 늦었다 여기는. 그죠? 그때 돈을 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벌써 44.1%나 집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많이 떨어져서 36.5%, 거의 뭐 8% 가까이 떨어진 거네요. 그죠? 많이 떨어졌어요. 1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또 반면에 30세에서 34세 같은 경우에도 무려 11.7%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집을 사는 그 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근데 2021년까지 지금 통계가 된 거 보니까 팬데믹 일어나기 직전까지 잡은 거예요. 막 일어났거나 그죠? 제가 알기로 2021년 아주 연말에 막 시작됐으니까 그 뒤로 폭등은 2022년에 일어났으니까 그죠? 아니네. 그 전에 그 팬데믹까지 좀 어우르는 세대네요. 그죠? 어쨌든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자, 근데 40대 근데 뭐 이제 뭐 언더 40대는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보시면 여기가 근데 하이스트 레이트 집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세대는 65세에서 69세. 근데 여기는 75.6%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나이가 75에서 84세는 반면에 주택 소유율이 오른 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젊은 세대는 주택 소유율이 다 떨어지고 가장 젊은 세대가 많이 떨어졌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이 갖고 있고 특히나 75세에서 84세는 나이가 꽤 연세가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인데 여기는 주택 소유율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서 아니 저 나이에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니까 저 나이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나? 그죠? 저 때는 집을 오히려 팔고 재산을 좀 정리해야 되는 나이인데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집을 산 게 아니고 저분들은 그러니까 집을 이제 그냥 갖고 있던 거예요.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냥 옛날에 집 하나 갖고 있는 거 그냥 갖고 있고 뭐 거기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그냥 일단 놔두고 뭐 그냥 요양병원이나 그런 뭐 리타이어먼트 시설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죠? 그 다른 세대의 어떤 그 점유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점유율이 올라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신들은 집을 더 산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세대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세대는 젊은 사람들 세대는 점점 분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뭐 20대 초반이나 중반쯤에 이제 나오고 그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하우스홀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률은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도시별로 살펴보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퀘벡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습니다. 근데 퀘벡은 옛날부터 늘 낮았어요. 저는 퀘벡은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인생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퀘벡은 항상 낮았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동네는 지역은 동네라 표현이 그렇고 세컨 로이스 레벨은 홈 오너십이 BC주입니다. BC주. 뭐 이거 예상하지 않았나요, 그죠? BC주는 왜 이렇게 낮을까? 비싸니까요. 비싸고 그리고 BC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정말 주인데 이 밴쿠버 메트로 밴쿠버 지역 외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BC주라고 해봤자 주로 이 통계가 잡히는 곳은 어디다? 메트로 밴쿠버, 그 프레이저 밸리 지역.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냥 밴쿠버 지역 외에는 저 통계가 쉽게 잡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밴쿠버 자체가 홈 오너십이 굉장히 낮다. 굉장히 비싸니까. 왜 비싸니까. 그죠? 3.2%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3.2% 떨어졌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볼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BC주의 홈프라이스 가격은 무려 8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인데 그죠?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은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은 비싸졌고 하우스홀드는 많아졌는데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니까 하우스 소유율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그래프들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근데 하우스 오너십이 가장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랜다 가장 좋은 곳이 있습니다. 다른 뉴 브론즈윅도 또 높고 뉴펀들랜드 높고 막 하는데 전통의 강자 하우스 소유율이 늘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알버타주와 사스카툰입니다. 알버타주와 사스카툰은 지금 항상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70% 이상 가장 높은 주택 소유를 갖고 있는 주 그리고 도시 그 중에서도 네, 캘거리가 좀 가장 이제 좀 높더라고요. 보니까 좀 자세한 건 또 계속 볼 텐데 자, 홈 오너십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말로만 하니까 좀 잘 안 와닿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로 잘 정리된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BC주 같은 경우는 70%에서 이거는 이제 전체 연령대입니다. 이거 뭐 20대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3.2% 떨어졌고 근데 알버타도 떨어졌어요. 그래도 70%를 갖고 있다. 사스카촌도 그렇고 마니토바는 70%인데 67% 떨어졌고 근데 반면에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71%꽤 높았죠. 근데 여기도 78% 68.4% 떨어졌고 퀘벡은 큰 변화가 워낙 낮았는데 큰 변화가 없다. 뭐 그냥 얘네들이 이 사람들은 좀 더 인생을 즐기는 뭐 그런 것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유율은 제가 찾아보니까 캐나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2007년에 65.7%인데 그래프 딱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좀 등락날락 그 있기는 한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7년에 65.7%인데 2022년에 66.5%.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보면 뭐 2% 3%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그런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 결국은 이 세대가 이제 젊은 세대층이 이제 분화가 됐고 여기 제가 그래프 찾아놨습니다. 봐볼게요. 자, 보시면 제목이 그거예요. 자, number of household and average number of people per household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빨간색이 자, average number of people per household. 자, 옛날에는 6명 이상이 살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60년 70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4명 미만으로 줄었고 지금은 2명 2.5명이잖아요. 지금 2021년 자료가. 이게 더 줄 수는 있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명이 살거나 자식 1명 확 줄었죠. 그죠? 확 줄었는데 이게 파란색 그래프 넘버 하우스홀드는 이런 작은 세대가 지금 1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 하우스홀드는 지금 분화되고 있고 넘버는 그리고 또 작아지고 있어요. 우리 핵가족 막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냐 이게,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돈도 없고 뭐 인터넷도 비싸서 뭐 모기지도 비싸서 살 수는 없지만 이 가족을 구성하는 명수 자체가 줄다 보니까 집을 사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 살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메이저 시티 같은 경우는 캘거리, 옛날 좀 자료긴 합니다. 보세요, 2006년에 캘거리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토론토, 밴쿠버도 뭐 낮지는 않아요. 뭐 66.6%, 66.5%. 근데 이게 다른 전 세계 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리 같은 경우는 33.2%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낮죠, 세상에? 와, 뭐 비싸기도 하겠지만 뭐 저기 아무래도 프랑스 분위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좀 더 개인주의라서 뭐 꼭 하우스를 사야 되냐, 렌트해도 된다 하지만 너무 낮은데요, 그죠?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도 44.6%.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뭐 로스앤젤레스도 50% 미만. 대부분 대도시도 미국 큰 대도시가 뭐 50% 안짜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토론토하고 밴쿠버는 무려 66.6%, 63.7%.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에 살고 있지만 캐나다가 집에 대한 어떤 집착이 되게 강하다. 집에 대한 어떤 그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데보다 밴쿠버, 토론토가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정말 이게 참 이런 또 재밌는 자료가 있었어요. 여기 쭉 내려보시면 또 딴 것도 있는데 그 와중에 캘거리 73.0%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 일단 캐나다는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이 좀 강한 나라인데 그래서 집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캘거리로 가야 됩니다. 캘거리나 뭐 세인트 존슨이나 뭐 위니펙 이런 데도 싼데, 그죠? 에드몬튼도 싼데 그래도 캘거리가 가장 주택 소율이 높네요. 희한하게. 왜 캘거리 높을까? 새로 찾아놓지 않지만 다른 도시보다도 소득 수율이 좀 더 높고요. 그죠? 집값도 비싸지 않은데 소득 수준도 좀 높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캘거리 제가 15년 가까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캘거리에는 다른 대도시에 없는 그런 팝업 스토어라 그러나요?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캘거리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된다 싶으면 뭐 토론토나 밴쿠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밴쿠버에서 이렇게 놀러 온 사람들이 캘거리에는 막 이런 스토어 뭐였죠? 그 화장품 그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화장품 하는 거, 그리고 백화점에 이제 그런 스토어들 이런 것들이 밴쿠버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왜 대도시에 없지? 그랬는데 캘거리에는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고 딴 데를 가봤으니까 그만큼 소득 수준 높고 젊은 사람도 많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결론을 다시 얘기하면 상당히 젊은 세대가 집 소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전체 주택 소유율 자체가 큰 변화는 없다. 그죠? 결국은 뭐냐? 하우스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민자도 지금 많아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독립이민 할 때도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애기 한 명이 데리고 왔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독립이민하려고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죠? 하우스 세대는 점점 분화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젊은 사람 늘어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는 젊은 사람들 주택 소유율이 낮아지고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집을 사지는 않았지만 집이 그냥 갖고 그대로 살다 보니까 다른 세대 점유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점유율이 높아졌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죠? 이제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차려는 자료가 아니네요. 결국 나이 드시면은 결국은 이제 그 집을 이제 뭐 자식들한테 양도하거나 아니면 유산을 물려주거나 이제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소유를 좀 바뀌긴 할 테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결국은 집을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집안에서 전체적으로 집 사기 너무 어렵잖아요.
집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플랜을 같이 짜면서 세대 간에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좀 쓸데없는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